그 밑에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명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뭐 이어 정도 되겠죠. 이어. 연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함수명 외우시는 것도 뭐 무작정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를 이용해서 함수명을 만들었으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대로 딱 100% 맞다는 건 없고요. 맞다는 보장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와 관련이 있다. 이어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뭐. 함수명. 인수도 마찬가지. 가로 안에 들어간 인수도 어떤 인수가 들어가냐. 그게 이제 함수들마다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함수 배우기가. 처음에 하기가. 익숙해지면 편한데. 그것도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내용이 없으면 함수의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인수로서 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연도를 뽑을 거니까. 뭐 그런 생각. 자, 연도를 표시했는데 이어. 자, 요건 마법사에 가겠습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연도를 표시해 준다. 이어라는 함 찾으시고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찾는 데만 그렇게 무리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선택 확인. 자, 인수. 자, 시리얼 넘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날짜 데이터를 했습니다. 날짜 데이터 입력하죠. 오늘 날짜. 날짜 입력하실 거 아시잖아요. 대실로 산.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연도를 표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날짜라면 연도는 여기에 이 부분이겠죠. 그런데 결과값이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규칙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엑셀 함수 작성 시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시간을 직접 입력한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묶어야만 이 녀석을 날짜로 인식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날짜로 인식을 해서 뭐 연도를 표시해 준다. 됐습니까? 뭐 우리 교재에는 없는 형식인데 일단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 자, 확인. 시리얼 넘버는 이 용어는 나중에 좀 곧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갑시다. 확인. 자, 그러면 연도를 표시해 준 함수가 있으면 월을 표시해 준 함수도 있겠네요. 함수명을 뭘로 지으면 될까요, 이제? 먼스라고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꼴 월을 표시하겠다. 먼스 가로 열고 날짜 데이터에서 그럼 가로 안에 인수로서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날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지만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year, month, day라고 하는 곧 배우게 될 day라는 함수는 오로지 날짜 데이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뭐 날짜 데이터 가지고 있는 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시간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이걸 날짜 데이터에서 일자를 표시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day입니다. day. 가로 열고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작성해보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자, 앞에 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잠깐 제 앞에 보세요. 아직 마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 보고 마무리하세요. 자, 이꼴 데이 가로 열고 쌍따옴표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 그러면 데이의 역할이 뭐라고요? 날짜 데이터에서 일자를 표시해 준다죠. 그럼 어디? 여기를 표시해 주겠죠. 그럼 결과값 15를 표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다면. 그 다음, 날짜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해도 되겠죠. 여기나 여기. 시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날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B4가 B4를 참조했으면 계산할 때는 B4를 쓰진 않겠죠. B4에 있는 내용물을 쓰겠죠. 그게 뭡니까? 2022 9월 15일이죠. 날짜 데이터죠. 그러면 데이의 역할이 뭐라고요? 일자를 표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일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죠. 자, 그다음 그럼 여기 투데이를 쓰면 되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적성해보고 가로쳤을 때
day 가로 열고 today 가로 닫고 그러면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죠. today라는 함수가 먼저 계산이 되겠죠. today는 방금 뭐라고요? 오늘 날짜, 현재 날짜, 컴퓨터 시스템 날짜를 표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today는 사라지고 2022년 9월 15일이라는 날짜 값이 남아 있겠네요. 내부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day의 역할이 뭐라고요? 연도를 죄송합니다. 일자를 표시해 주는 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과값이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작성할 수 있겠죠. 바로 닫고 엔터. 저희들 함수 수업 끝날 때까지 어쨌든 요거 원리 빨리 익히세요. 요거만 익히시면 어디 가서 함수를 또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아니나,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다 살아납니다. 기초가 튼튼하다면. 애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 네? 시간 왜 애우는 게 아니냐고요. 자, 보세요. 시험에, 자, 산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분명히 두 개 이상의 함수가 결합이 되어서 시험에는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100개의, 자, 결합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급에서 한 네 개 정도까지 나온 적의 식도, 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합시다. 일단, 뭐, 너만. 네 개도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없는데, 지금. 어쨌든, 두 개가 결합이 되거나 세 개가 결합이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개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면 두 개를 조합하고 세 개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죠.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가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가냐고요. 그러니까 시간 외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터득해서 그걸 깨우쳐야지. 그냥 나는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이런 식을 쓴다. 그렇게 애우면 모든 거 다 애우는데 언제 다 애우고 언제 다 애우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항상 식은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우선시되고 형식 공부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 밑으로 가겠습니다.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늘 겁니다. 자, 날짜 데이터 시간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연월일을 표시해주는 이어먼스 데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해주고 분을 표시해주고 초를 표시해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왜? 시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자, 자,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하겠다. 시간만 표시하겠다. 아우라 함수를 씁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마법사에 한번 갈게요. 아우라는 함 찾으시고 거의 영어 실력이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자, 아워. 사용하실 때 선택하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명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음에 할 땐 또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 자, 여기도 시리얼 넘버 나오는데 일단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그냥 시간 데이터. 자, 시간 데이터 직접 입력할 겁니다. 쌍따옴표 묶어서. 시간 데이터 입력하실 줄 아시죠? 땡땡 콜론을 넣어서 한다. 그래야만 이걸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결과값 시 부분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시간 데이터에서 분을 표시해주는 함수도 있겠네요. 분을 표시해주는 함수 미니처 정도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분을 표시해주세요. 분만 표시해주세요. 미니 가로 열고. 자, 시간 데이터가 필요하다 했죠. 그러면 hour, minute, second라는 함수는 날짜 데이터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시간 데이터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B7셀을 선택하면 날짜에는 신경 쓰지 않고 시간만 가져갑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시간 데이터에서 분만 표시해 준다.
그럼 초를 표시해주는 함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세컨드라고 하면 세컨드. 초. 그러면 시간 데이터에서 초를 표시해 주세요. 세컨드. 가로 열고. 혹시 이 가로 안에 now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계산- 직접적으로 이게 딱 와닿지 않으시면 계산 순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한다 했으니까 now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now가 계산이 되면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과 날짜와 시간 중에 날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시간 중에 뭐 초만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혹시 지금 뭐 직장을 다니고 계신지는 뭐 다니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회사 출근하면 보통 이렇게 그 시간 관리를 이제 근태 관리라 그러죠. 그러면 보통은 요즘은 이제 뭐 사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출입구에서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일단 가정을 합시다. 엑셀 파일로 근태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 데이터 저장을.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엑셀 입장에서 봤을 때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한 셀에. 이렇게. 아까 입력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다음 어떤 회사는 날짜 따로 시간 따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산이니까 그렇게 구분되어서 저장이 되도록.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이걸 아예 분해를 해버립니다.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그다음에 시 따로, 분 따로, 초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도 있고 어느 게 정답입니다는 없습니다.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시다. 분해서 관리. 그러면 이제 그날 근태 관리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 형태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사원들 전체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엑셀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날짜와 시간의 형태는 이런 꼴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쨌든 의미는 연월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상으로 이건 날짜가 아니잖아요.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그냥 숫자거든요. 이건. 근데 이걸 날짜의 형태로 바꿔놔야 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날짜로 바꾸려면 데이터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해 놓으면 이거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시분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엑셀 입장에서는 저 그냥 단순히 숫자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어쨌든 저 시분초가 뭉쳐져서 하나의 시간 데이터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함수가 타임이라는 함수였습니다. 날짜 데이터로 바꿔준다. 시간 데이터로 바꿔준다. 자, 월일 의미를 가진 숫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 데이트입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함수 마법사 창이 나타나면 데이트란 암차시고 데이트 확인 이어 죄송합니다.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 값. month 월을 나타내는 숫자 값. 월 의미를 가진 숫자 값. day 일자 의미를 가진 숫자 값.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요 내용이 날짜 데이터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는 타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꼴 날짜 데이터로 죄송합니다. 시간 데이터로 변환시켜 주세요. 이꼴 타임 가로 열고 좀 영어 단어가 계속 나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좀 이따 설명이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태생이 영문이에요, 영문. 한글이 아닙니다. 자, hour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구분. minutes 분을 나타내는 숫자.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이 흰색 박스 안에 잘 보세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물론 지금은 익숙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자, 초를 나타내는 숫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를 시간 데이터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함수가 time이라는 함수가.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자, 날짜를 사용자 표시 형식 문자를 다루는 코드가 뭐라고요? 문자를 원본 그대로 표시하세요. 실습까지 했는데 골뱅이 코드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광주 지점 기억나세요? 그다음 날짜를 관리하는 코드는 YMD 기억나세요? 이래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래서 자, 질문에 대답 못한 게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분명히 찾아보시라고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믿고 분명히 따라오세요. 제 시킨 대로 하시면 분명히 한 방에 합격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될지언정 희망을 어쨌든 희망을 심어드려야 되니 희망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YMD. 그리고 제가 시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습은 하진 않았지만 코드만 잠깐 설명드렸죠. HMS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억나세요? 자, 그런데 시간은 원래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시 땡땡 분 땡땡 초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또 던져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고 다르게 나타났다? 모양새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무슨 기능?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 형태의 틀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에 표시 형식 기능이 적용되어 있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세일스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 땡땡 MM AM 슬래시 PM이라고 하는 건 원래 엑셀상에 우리가 입력했던 시간 데이터는 24시간제를 입력한 겁니다. 24시간제. 그런데 우리가 생활에서 24시간제 써요? 지금 우리가 오후 1시라 그러지 13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AM, PM은 12시간제 표현하는 코드입니다. 뭐 디지털 시계 같은 데 보시면 나오는 그런 거니까. 사용자 표시 형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AM 슬래시 PM의 코드입니다, 코드. 그럼 자기가 24시간제에서 원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AM을 표시하든지 PM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날짜는, 시간에 대해서는 코드 조합이 나오진 않습니다.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네? 대답하세요, 이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은 달력이 몇 번째 있죠? 정말 달력 없으신가요? 목요일은 우리가 평상시 쓰는 달력이라 그러면 아마 5번째쯤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달력은 보통 일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회사나 이런 데서 받은 뭐 다이어리에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4번째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일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이니까.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엑셀은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함수는 없다고요. 다만 일어난 방금 질문에 대답하셨던 함수는 있습니다. 목요일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고 대답해 주는 함수 있습니다. 그걸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날짜 데이터에 특정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 위치값이니까 뭐 숫자로 나오겠죠. 위크데이라고 합니다. 위크데이.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위크데이 함수 찾으시고요. 뭐 제가 이제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함수명 찾으시면 됩니다. 제발 맹목적으로 그냥 저보고 따라 모으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딱딱 기억도 하시고요. 뭘 해야 할 건지. 자, 위크데이. 뭐라고요?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이다. 확인. 자, 시리얼 넘버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날짜에서라 있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 아까 직접 입력하셨죠? 그 제가 입력할 때 아까 앞에서는 9-15라고 입력을 했는데 09-01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0 앞에 0을 붙여도 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인수입니다. 리턴 타입, 달력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일요일이 가로 열고 첫 번째 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유형의 달력을 1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1번 달력. 일형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월요일이 첫 번째 요일입니다. 에서부터 일요일이 일곱 번째 요일입니다. 의 유형의 달력을 2번 달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게 1번 대부분이 그리고 간혹 2번도 접합니다. 월요일도 시간 달력. 그래서 1번 일단 오늘은 1번, 2번만 익히시고 나중에 잘 되시면 나머지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들은 1번, 2번만 자 확인 잠깐만요. 확인해 버렸나요? 실수했군요. 확인. 자, 뭐 값이 기본값으로 값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만들어져 있는, 작성되어져 있는 함수에서 마법사 창을 다시 표시하실 때는 수식 입력줄 앞에 보이시는 요 fx 보이세요? 함수 삽입. 클릭을 하시면 해당 함수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셀 선택,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 다시 누르죠. 요금이 되고 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자, 리턴 타입. 1을 적거나 그러면 5라고 다섯 번째 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라고 적으면 네 번째 요일입니다. 왜? 달력의 유형 2번은 월요일부터 시작한 달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네 번째 4라고 대답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가죠. 확인. 자, 한 번 더 작성해 볼게요. 요일의 위치값을 나타내 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위크데이. 함수식을 작성해야 되니까 이꼴이 필요하고 위크데이. 바로 열고. 자, 시리얼 넘버 날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럼 날짜 데이터 와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첫 번째 되죠? 계산 수단은 오케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몸에 배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콤마. 리턴 타입 제가 종류가 많다 그랬죠. 1번, 2번만 기억하시고 앞에서 2번을 사용해 보셨으니 이번엔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5라는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굉장히 종류 많은데 밑에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같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이렇게.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2월 25일 날 돼요. 책을 빌렸다고 하죠. 그리고 3월 5일 날
반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책을 며칠간 빌렸죠. 아래 보면 나오겠죠. 암산하시면. 네? 뭐 그런 값이 나올 겁니다. 3월 25일 날 빌려갔습니다. 책을 한 권. 그리고 4월 5일 날 반납을 했습니다. 며칠간 빌려갔는지 암산되시죠? 값을 물어볼까요, 그러면? 며칠 빌려갔죠? 자, 일단 그건 접어두고요. 그걸 식으로 표시해 보실래요? 암산한 내용을 식으로 표시한다면 엑셀 상에서. 자, 생각은 그 생각인데 이제 식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뭐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자, 잠깐만요. 근데 어떻게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이런 설명 안 해도 되겠네. 날짜인데 빼기 더하기 가능해요. 빼기가 가능해요. 날짜 데이터인데. 빼기 더하기라는 산술 연산자라고 그럽니다. 그건 어떤 데이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는 어떤 데이터의 종류 가지고. 머릿속 숫자 데이터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날짜 데이터를 뺄 수 있냐고요. 자, 그래서 엑셀을 좀 배우신 분들도 날짜를 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근본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날짜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1900년 1월 1일을 정수값 1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날짜를 숫자 데이터의 형태의 꼴로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이 녀석이 1로 표시해 준다고요. 반대로 숫자 1을 날짜의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1900년 1월 1일로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 1900년 1월 1일, 즉 날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정수값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숫자 데이터로. 그러면 1월 1일에 해당되는 1. 그 다음 1900년 1월 2일에 해당되는 게 2가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 점점점 2022년 9월 15일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얼마라고요? 44,819라고요. 왜 이 정도 계산 안 되세요? 저 스크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제가 첫날 분명히 제 질문은 분명히 어디선가 한 질문입니다. 이미 내용 전달 다 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1부터 일씩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행머리 걸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일련 번호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단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부터 일씩 증가하는 이런 번호 형태를 일련 번호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걸 일련 번호라는 걸 영어 단어로 한번 옮겨 보실래요? 그게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겁니다. 시리얼 넘버. 그러면 아까 우리 이어 먼스 데이라는 함수 할 때 시리얼 넘버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 원래 뭘 적어야 되냐면 오늘 날짜를 적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44,819라고 적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어떤 누가 오늘 날짜에 대한 정수값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해서 쌍따옴 처리한 겁니다. 이유가 됐습니까? 그러면 날짜 데이터 이면에 숫자로 관리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짜 빼기 날짜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이꼴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이꼴 반납일자 빼기 대여일자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이걸 이거 더하는 게 가능한 아닌지 그냥 우연찮게 맞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몰라서 뭐 단사마에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를 보실 때. 그러니까 뭐 요거 원리 좀 시험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원리를 좀 이면을 좀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이야기는 뭐죠?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헤쳐놓으면, 방금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표시한 거 맞아요? 두 날짜 간의 차이를 표시한 거.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스라고 합니다. 데이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데이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엔드 데이터 해석해 보세요. 끝 날짜, 종료 날짜. 여기서는 반납일자에 해당되겠죠. 뭐 그런 매치시킬 수 있는 센스 정도는 뭐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쯤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대여 일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결과 값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직접 한번 더 적어보시면 이꼴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 주세요. 이꼴 데이스 가로 열고 엔드 데이트. 여기서는 종료 날짜 반납일자에 해당됩니다. 콤마 스타트 데이트. 여기서는 대여, 시작 일자, 대여 일자에 해당되겠죠. 가로 닫고 똑같은 결과 값이 나오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암산 좀 부탁하겠습니다. 암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10만 원 빌릴 겁니다, 오늘. 그리고 언제 갚을 거냐고요. 석 달 뒤에 갚을 겁니다. 그러면 매월 며칠에 갚는다는 이야기죠. 암산 12월 15일 날 갚는다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 계산, 즉 기준 날짜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준다. 몇 개월 뒤, 몇 개월 전 날짜를 표시해 준다. 이 데이트라고 합니다. 요걸 조금 풀어 헤쳐 놓으면 엔드 데이트.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이 데이트라는 함 찾으시고 확인 스타트 데이트 오늘 날짜 기준 직접 입력 쌍따옴 빼먹고서 자, 어, 방금 함수 명에도 아까 데이스라고 S가 붙었고요. 복수 개념. 그 다음에 여기 먼스스 S가 붙었죠. 함수 공부하실 때 이렇게 S가 붙으면 복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냥 개수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세요. 개수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개월수입니다. 개월수. 그러면 개월수라는 수직선을 꺼놓고 원점은 수직선을 끊는다면 원점은 어디냐면 스타트 데이트가 원점입니다. 오늘 날짜. 그리고 그 개월수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3. 자, 생활에서 플러스는 생략. 3, 3개월 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12월 15일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더 할게요. 돈을 오늘 빌렸다고요. 그리고 언제 갚을 거라고요? 잠깐만요. 여러분에게 돈 빌릴 생각을 언제 했냐면 석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럼 매월 며칠입니까? 6월 15일쯤 되나요? 자, 그러면 그 사항을 처리해 준 함수가 뭐라고요? 대답하세요. 해도 됩니다. 왜? 어, 스타트 데이터, 투데이. 써도 돼요, 안 돼요? 날짜 데이터니까 써도 되죠. 콤마, 먼스스, 개월수, 석 달 전, 마이너스 3. 6월 15일.
여러분들 보고 왜 대답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엑셀 실력요? 뭐, 많이 경험했으니까 제가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 실력이나 여러분 실력이나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